나마스테, 나마스카. 조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잘들 계신가요? 어제 밤늦게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었는데, 어찌 지내냐는 얘기죠. 저야 항상 비슷하게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 많이 만나지 못하고,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요즘 들어서는 찾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전화도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 울리거나, 소위 스팸 전화 같은 거, 이런 거 울리는데, 다행히 제 핸드폰에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런 뭐가 걸렸어요. 맥인가? 그래서 제 주소록인가요? 전화번호 명부에 이름이 있지 않은 그런 숫자로 된 전화번호는 울리자마자 무음으로 바뀌어가지고요. 그냥 핸드폰 화면 모니터에 그냥 반짝 이렇게 잠깐 비춰지고 말아요. 그래서 좀 더 전화 통화도 별로 없습니다. 제 잘못이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걸러주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해요. 만약에 그게 이제 저를 분명히 필요로 하고 뭔가 꼭 해야 될 얘기 있으면 한 두세 번 했을 때 전화를 받지 못한다면 어쩌면 제 생각인데 문자로 남겨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또 문자는 없어요. 그렇다 보면 안부 전화이거나 뭔가 저한테 필요로 해서 제가 필요로 한 게 아니라 그분께서 저를 필요로 해서 하는 전화일 건데 일단 제가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냥 요즘 같은 경우 조용히 있는 게 편하고 누군가 저를 도와주겠다고 한다든가 30년 전에 너한테 빌려간 100만 원이 이자까지 쳐서 크게 불었다. 이 돈이 내가 너무 많아서 너한테 주겠다. 그러면서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전화 오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 얘기가 아니고 평소에 저하고 연락이 돼 있었다든가 가까이 하면서 통화를 했다면 이름이 적혀 있겠죠. 그 반대로 제가 1년에 한 번씩 전화번호를 삭제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년 동안 그 사람과의 아무런 소통이 없다면 인연이 그만큼 멀어진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굳이 전화번호를 남겨놔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또 심하게 한번 아팠을 때 내가 죽으면 내 전화번호를 통해서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지겠거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없다고 할 때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만한 이름 말고는 다 지웠습니다. 영업을 하는 제 한 친구가 늘 자랑을 해요. 자기 핸드폰에는
1000명 이상의 전화번호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이름이 같은 이름이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름보다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뒤에다 가로 열고 어디서 만난 누구라든가 무슨 일을 하는 누구 이렇게 가로 열고 쳐놔서 전화를 받으면서 잘 모르고 기억도 안 나지만 누구 어떤 사장님 이렇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영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필요한 일이겠다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우다 보니 이제 한 가나다라 이렇게 열어봤더니 뭐 3명, 5명, 7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70, 80명 정도 7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름들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이 생에서 특별히 더 인연을 필요로 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럴 일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하려 합니다. 어제 늦게 전화를 했던 친구의 용건은 그런 거예요. 전주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졌다는 거죠. 최고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전주에도 방역 4단계, 사실 웃기는 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어디쯤에 뭘 그 단계라고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 걸 고지를 해줘야죠. 1단계는 어떤 걸 1단계, 2단계는 어떤 게 2단계. 이런 것들도 없이 뭐 2.5단계 뭐 이런 말 하는 게 웃겨요. 공부하라고요? 인터넷 보면 나올 거라고? 그걸 왜 공부를 해야죠? 그 정도는 기본적인 것은 알려줘야죠. 4단계가 뭔지. 그리고 4단계 다음에는 뭐? 4.5? 5단계? 뭘 얘기를 하는지. 좀 그게 좀 불만이었는데, 뭐 차지하고요. 50여 명이 넘는 50여 명 정도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댕기지 말라고 평화동에 그런 식당과 교회에서 그 확진자들이 생겼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안 가고요. 요즘에는 같이 먹어줄 친구도 없어서 식당도 안 갑니다. 저하고는 별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은 보이지 않게 서로 알게 모르게 섞이면서 사는지라 어떻게든 그 시기에 그 비슷비슷한 공간에 땅을 딛고 숨을 쉬면서 사는 사람들은 서로 아무리 경계하고 막아도 공기가 흐르는데요. 안 섞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섞이지 않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정신세계, 자기의 신념. 근데 그 신념이 지혜를 통한 신념이 아니라 무지와 세뇌를 통한 무서운 신념일 경우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는 이데올로기적인 신념이 있고 종교적 신념이 있죠. 바꾸려 하지도 않고 쉽사리 바뀌지도 않는, 저는 그 바뀜을 바꾸라고 강요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자유니까요. 몸을 비틀면 누군가가 나의 몸을 비틀면 아프겠죠. 근데 때로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비틀어대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안 아플 것 같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게 더 많이 아플 수 있는 거죠. 손가락 하나 부러졌다고, 발목 부러졌다고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요. 마음의 상처, 절망감, 풀 수 없는 난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상처를 스스로 감내하고 치유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은 자기의 자유, 신념, 믿음, 이런 거 저는 강요하듯 바꾸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그들도 저에게, 아니 누군가에게 그 신념이 옳다라고 강요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처음 시작했던 의도가 거기에 있어요. 존재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처음 이야기를 나누려 했는데, 그 얘기는 방금 말씀드린 종교라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고, 자유라는 개념, 그리고 이 맹목적인 믿음,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좋은 쪽의 영향이 아니고 해코지스러운 악영향들이 있다는 점. 설사 그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하여도 다른 누군가는 그로 인해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 거라는 것쯤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적인 돌림병의 창궐, 2년여를 이 답답함과 얼치가 없는, 그리고 그런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언제 끝날지도 모를 거라는 그런 막연함, 그리고 생활고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거 잘 압니다. 저도 그 속에 있는 일부이고요. 근데 이제 왜 그런 거 있죠. 자기가 뭔가에 관심 있을 때는 그런 관심 분야가 더 자주 눈에 뜨거나 그것만 보이는, 만약에 제가 좋아했던 어느 자동차를 하나 샀다 하면 그 자동차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왜 눈에 띄는 건 다 그런 자동차만 보이는지. 그런 것처럼 한번 몸이 심하게 한번 이렇게 꺾여보다 보니까는 이제 주변에 환자들만 보이는 거예요. 다 아픈 사람들만. 병원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는데 병원이 익숙해질 지경이니까요. 주변에 요즘 들어 아픈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다 생각하면서도
그 많은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들과 나도 비슷한 나이를 먹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건강에 장사는 없다고 하죠. 스스로 지키고 돌보고 조절해야 될 일은 건강이겠죠. 건강이란 말 여러 차례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정의나 개념을 좀 더 떠올려 보면 내가 어디쯤에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50년 전, 1948년인가 세계건강보건기구 WHO에서 건강에 관해서 정의하기를,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떠한 장애가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고 육체적인 건강 또는 정신적인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뭐랄까 안녕한 상태, 안녕이란 말을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무질서하지 않은 질서 있는 상태, 이렇게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2000년 전에 나왔던 추가된 사항이 있었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고 장애가 없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또는 육체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안녕 상태라고 했는데, 거기에 추가된 게 영적 안녕. 영적 안녕? 그러면 아까 정신적이라고 했는데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건 뭘 말할까요?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것도 그 단어적 표현으로 복잡한데, 심리적인 거, 의식적인 거, 생각하게 하는 것, 이렇게 육체의 다른 영역, 육체와는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심리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을 얘기를 한다고 보면, 영적인 영역은 아까 제가 지금 쭉 얘기했던 신념과 관념 관련되지 않을까. 여기서 신자는 귀신 신자, God이 아니고 믿을 신이라는 뜻이죠. 내가 믿는, 올곧이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가 피폐되고 깨지고 그런 게 아니라 역동적이고 활기찬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생존하는 것은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전제로 개인적인 잘 사는 거, 요새는 이제 웰다이, 웰빙, 웰다이 하는데 잘 가는 것도 뭐 오복 중에 하나라고 예전에 했듯이 웰다이, 잘 죽어가는 것도 행복 조건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사회, 소셜 웰빙, 사회 공동체, 이런 그 개념에서 포괄하는 안녕의 개념, 그래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본질적인 것, 인간이 추구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만한 존엄성,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남이 챙겨주는 존엄성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갖고 싶은, 간직하고픈 그런 존엄성을
사회적인 구조에서도 찾겠다. 뭐 이 말은 네트워킹을 말하는 거죠. 불교에서 예전에 어떤 잡지책 이름이 인드라망이었는데, 그물이 하나가 시작점이 있으면 그물을 쩔잖아요. 이렇게 투망이라고 생각하면. 투망 하니까 갑자기 화가 확 올라오네. 투망을 치는 그 철렵을 며칠 전에 번개처럼 친구들이 몇 모여서 조그마한 냄비에다 잠깐 던져서 잡아 끓여 먹고 왔는데, 그게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협박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벌금을 축하드립니다 뭐 하면서 불법적인 뭐 투망을 쳤네 어쩌네 하면서 몇 개가 올라와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농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규 선생이나 저나 채취농법을 해요. 1차 산업입니다. 채취와 수렵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1차 산업. 저는 누구처럼 그 텔레비에 나와서 바다 냇가 오염시켜 가면서 취미로 재미로 고기 잡지 않았어요. 고기 잡아서 여러 사람들과 끓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또 나눠주었고요. 이틀 동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아서 안타까워하는 팀이었는데, 우리 따라다니면서 그 일본말로 시다바리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쫄랑쫄랑 통 들고 따라다니면서 한 마리라도 거들러 보고 싶은, 놓치지 않고 싶은 사람들 잘 놀다 왔어요.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댓글로 올리더라고요. 저야 처음에는 제 유튜브 방송은 기껏해야 40회, 지금 그 구독자 수가 104명했다가 103명으로 줄었다가 지금은 106명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80여 명 정도 될 것 같고, 모르는 분 나머지 계시는 것 같은데, 마하요가라면서 웬 고기 잡아서 먹냐고. 아니 도대체 그 말하고 마하요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하 어딘가 틀 정하지 않은, 한계 없는 위다 리밋, 한계를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마하이고요. 요가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결합, 지복, 평화 모쿠샤. 아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데 그게 꼭 가부좌 틀고 앉아서 근엄한 얼굴 하고 고통스럽게 오랜 시간 버티는 것처럼 앉아있는 것이 요가이고, 고급 요가이고, 또 다리에다 끈 묶어서 하늘에 대롱대롱 천정에 매달리듯 있는 것이 멋진 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부 안 한 거예요. 요가에 대한. 요가는 그냥 그 자유로움 속에서 어디든 막히지 않는 거죠. 그물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잠깐 언급했었는데,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물코가 하나가 있다면 거기에서부터 4개, 8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투망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기점이 생기면 저 밑에 있는 어느 망까지도 다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하나로 쭉 이어진 게 아니라 쭉. 제가 투망을 잘 설명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그 투망 안에 있는 그물고 하나하나가 각자의 역할들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어떠한 내용물을 감싸고 있거나 물고기 잡듯이 잡아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불교의 관 또는 선한 교리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각자가 개인적으로 다 떨어져 있지만 알고 보면 그물에 이어진 것처럼 다 포지션적으로 보이지 않는 선들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를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면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결론은 팬데믹이 하루에 지금 2,000명 넘는다고 다들 막 긴장하고 조심하고 생활고가 찢을 듯 어렵다고들 뭐 호소하고 하소연하고 그러죠. 공포스럽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말이에요. 한국에 제일 사람을 많이 죽이는 질병이 지금 조사한 이래로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 질병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암입니다. 이 암 환자 발생이 가보셨나요? 그 종합검진하는 병원, 하루에 여러 군데 해주는 병원 있죠. 그 종합검진센터 가보면 일일 하루 암 발생 환자 몇 명 나오죠. 저기 교통 면허, 운전면허 취득하는 데도 가보면 교통사고 하루에 사망자 이렇게 숫자가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몇 명 평균 발생하고 있다는 거.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200명, 300명이에요. 암 환자는요, 10만 명당 270여 명, 300명 이쪽입니다. 10만 명당이라고 하면 전주 인구만 놓고 볼 때 67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좀 넘을 거예요. 그러면 270 곱하기 6.5 해보세요. 하루에 전주에서만 암 환자가 1700여 명 되는 거예요. 자, 암 환자가 그날 암 걸렸다고 진단 나오고 판정 나와서 바로 죽냐? 그렇지는 않죠. 약 70% 이상이 생존하고 나머지 30%가 앓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되겠지만, 잠재적인 사망자라고 보면 너무 심할까요? 그 표현은 취소하겠습니다. 어쨌든 치열하게 살고자 하는 암 환자들이 많으니까요. 자, 모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건데 왜 하필 이 코로나19만 이렇게 호들갑일까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 말은 적어도 암은 스스로 몸 안에서 발생한 질병이고 남에게 전염시키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연이라도 보게 됐던 영화 좀비, 이 영화를 보면 알게 모르게 자기가 이 좀비 바이러스에 걸려서 의식을 잃고 괴물이 돼서 부모 형제 없이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그러죠. 그런 영화 한 번이라도 보셨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 현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코로나19가 그것과 뭐가 다를까요? 네트워크 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알게 모르게 누구한테 전달받고 전달해주는 그런 매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자, 결론입니다. 이게 어려운 지경의 상황이라면 좋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이 매개로 인해서 선한 의지, 좋은 생각, 따뜻한 마음들이 전달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이번 주에는 절기상으로 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처서. 이제 덥다는 더울 서자가 확산되지 않고 머무를 쳐 어딘가에 머무른다. 끝났다. 그런 의미라면 이 코로나19 지구촌에 만연한 이 현상들도 어딘가 멈춰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절기는 세시에 관한 절기는 다음 달 초에 백로가 있네요. 하얗게 날개를 단 날아다니는 백로가 아니라 하얀 이슬, 즉 찬이슬이 내리면 서리가 내릴 정도면, 서리는 아니지만 계절이 분명히 가을로 바뀌어 있습니다. 모쪼록 힘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요.